반갑습니다. 2020 손해보험 연수교재 5차 실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2편 보험법규의 모집질서 관련 법규 및 민원 사례, 우리 4차 시에서 같은 주제였는데요. 두 번째 시간을 해서 이 주제와 관련된 것은 이제 여기서 내용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험 모집 질서와 확립을 위한 노력들이 나와 있는데, 기업적 측면, 그다음에 보험 설계사 측면이 있는데, 자, 기업적 측면에서 내실유지의 영업을 전개해야겠다. 그다음에 품질 보증제도 운영하고, 모집 질서 교육 강화하고, 그다음에 불안전 판매에 대한 계속 지속적으로 주의를 줘서 완전 판매를 유도해야겠다. 근데 보험 설계사 측면에서는 윤리성을 갖고 모집 질서를 가져가야겠다. 그 다음에 3대 기본 지키기를 준수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객들의 니즈에 맞게끔 보험 설계를 해야 된다.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이건 거의 도덕적인 문제니까, 실현 문제에 출제되는 경향도 약하긴 합니다만, 실제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자, 지금 보험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에서 자율 규제가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 앞에 4차 시에서는요, 어떤 내용을 다뤘었냐면 비슷한 내용을 한 거예요. 특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경유 처리하는 거, 무자격자가 보험 모집하는 거, 이거 다 규제를 했던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페널티 조항들이 다 보험업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뤄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율 규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상호 협정을 체결한 거예요. 그 상호 협정을 체결해서 제재를 하는 거고, 그걸 위반하게 되면 제재금이라고 묻는 거죠. 협정에서의 위반 사실에 대한 금전적인 페널티를 주는 걸 제재금을 부과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협정이 뭐냐라고 하면 손해보험 공정 경쟁 질서 유지에 관한 상호 협정입니다. 그 협정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위반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 협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 그에 따른 뭘 납부하게 돼 있다? 제재금을 납부하게 돼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같은 것들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제재금 부과 기준과 제재금 한도를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것들 위주로만 정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회사의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 자, 여기서는요, 모집 종사자가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고, 보험회사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게 있고요. 자, 이건 제공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에 하단에 보면 특별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것도 있어요. 자, 이것들을 위반했다는 거면 어떠한 부과를 할 거냐, 제재금을. 자, 보험회사가 했다? 특별이익을 보험회사가 했다? 자, 그러면 적용연납보험료 전액과 특별이익을 제공한 금액 합산해서 제재금으로 부과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제재금에 대한 한도 설정을 해놨다 이런 거죠. 최저 200만 원에서 최고 5천만 원까지 해놨다. 자, 근데 모집 종사자가 특별 이익을 제공했다고 하면 요거 조금 귀엽게 봐줄게. 그나마 보험회사가 더 큰 단체인데 거기서 한 건 더 괘씸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재금도 크고 한도도 크다는 거죠. 자, 적용 연납보험료의 50%고 그다음에 특별 이익을 제공한 합산 금액을 제재금을 부과 기준으로 하고 한도가 있어요. 최저 100만 원. 보험회사 특별이익 제공보다는 작잖아요. 최고 3천만 원까지.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여기에 빨간색을 칠했는데 사례 문제로도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라고 하면 제재금은 위원회가 결정하고요. 그러나 한도는 최고 1천만 원까지. 자, 이것은 특별이익을 실질적으로 제공한 게 아니라 제공할 것을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도 금액이 또 다소 약하다. 이런 부분까지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 경유처리입니다. 경유처리라고 하는 것은 A 설계사가 B 설계사를 통해서 계약을 처리한 다음에 마치 자기가 모집한 것처럼 남이 모집한 것처럼 이렇게 서로 한다는 거예요. 그 주체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보험회사 임직원이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 설계사를 통해서 경유 처리하거나 혹은 보험중개사, 보험대리점 설계사가 다른 중개사, 타회사 소속 대리점 설계사한테 경유 처리를 하게 되면 제재금을 부과하는데 수수료 또는 자, 첫 번째 임직원이 했을 때 수수료 또는 수당 상당의 전액을 토해내야 되는 거죠. 제재금을 부과하니까. 자, 그 다음에 중개사, 대리점 설계사가 타 중개사 혹은 타
보험 소속 타 회사 소속 대리점, 그다음에 설계사한테 했을 때는 수수료 또는 수당의 상당하게 50%, 절반을 부과하게 돼 있고요.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근데 자, 한도 금액에서는 여기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됐던 거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까지 한도 금액이 있다. 이것도 계산 문제로 가끔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회사를 모함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유포했다라고 하면 제재금 부과 기준은 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이고요. 제재금 한도는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1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중요한 거는 무자격 모집행위죠. 자, 무자격 모집행위인데 예를 들어서 커피 전문점 직원을 시켜서 보험을 모집하겠다. 자,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자, 제재금 부과 기준은 뭐냐면 대리점 수수료, 모집수당, 기타의 대가 금액을 전액을 토해내게끔 되어 있고요. 자, 제재금 한도는요, 최저 10만 원, 최고 3천만 원까지다. 그래서 요 무자격 모집행위 특별이익은 되게 중요하고 경유 처리도 중요하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는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다른 회사 보험계약 부당인수라는 건 즉 우리 앞에서 배웠던 승환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전 계약을 부당하게 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으로 갈아타게끔 유도하는 건데 부당하게 유도한다는 거죠. 자, 이럴 때 제재금 부과 기준은 일반 계약 건수 한 건당 100만 원이고, 자, 요 100만 원 건당 100만 원인 거 좀 중요하고요. 출제됐었어요. 제재금 한도는 모집 행위자 1인당 최고 3천만 원대. 1인당입니다. 한 건당이 아니라 1인당. 자, 그러니까 제재금 부과 기준은 한 건당이지만 제재금 한도는 1인당 최고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요 차이점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 정보의 제3자 제휴에 대한 동의, 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요즘 부각되고 있는 게 요즘 개인정보가 되게 중요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개인정보 취득한, 보험회사가 취득한, 취합한, 획득한 이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게 될 때는 그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페널티를 물겠다라는 것이죠. 자,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계약 관련 업무를 위탁한 자 등에게 보험계약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자, 이럴 때 개인 신용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할 때는 서면 또는 공인전자 서명, 유무선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인해서 고객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험계약 정보의 조회에 대한 동의를 한다면, 자, 중복보험 가입 여부, 사전 조회, 이럴 때 우리가 보험계약 정보를 조회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 비례분담도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를 하게 될 때 조회가 필요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보를 획득한 자들이 제3자에게 임의적으로 무작위적으로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상품 소개 등 영업물질 위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될 때는,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유무선 통신, 서면 등 방법으로 제3자에 제공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철회할 수 있잖아요. 철회를 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거나 취소할 수 있거나 가감할 수 있다. 이런 용어로 바꿔서 문장에 지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철회하는 겁니다. 없던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 식별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할 수가 있는데 개인 식별 정보는 우리 자, 요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성별 등입니다. 자, 이게 개인 식별 정보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파기하게 될 때는요, 자, 영구적으로 파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적 파일 형태로 개인정보가 수록이 됐다.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를 해야 되고요. 자, 기록물이나 인쇄물 같은 걸로 돼 있다라고 하면 역시 파쇄 또는 소각을 해야 됩니다. 흔적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사본에 저장 후 파쇄 또는 소각을 했다? 이거는 지문상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영구 복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예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개인정보 파기하는 요건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즘 사회복지를 지향하는 복지국가가 정권의 어떤 가장 큰 흐름이자 어떤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은 현 정권뿐만 아니라 과거 정권, 미래 정권도 다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점점 경제 성장이 고도화되면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회복지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 중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 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예요.
그래서 이 장애에 대한 차별금지를 법적으로도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금지인데, 자, 장애인이라고 해서 보험가입을 할 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보험상품 가입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보험가입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험회사는요,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일한 보험가입 절차, 건강상태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심사하라는 거예요. 자, 동일하게 가입 당시에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인수 여부를 결정해라. 인수 조건을 결정해라. 자,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계약 청약을 거절해서는 안 되는 거죠. 누구에 대해서? 예, 장애인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이 보험가입하는 것을 차별했다. 즉, 가입을 거절했다라고 하면 자,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크죠? 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자, 이게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관련되어 있는 조항이라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이런 과중한 페널티를 얻게 된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상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느냐. 페널티 규정은 앞단에서 배웠던 것처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예. 자, 법으로 금지한 거니까 법원에서 페널티를 부과하겠죠. 그러니까 벌금이라고 연상하시면 돼요. 과태료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장애인을 차별하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하게 되는데 그 기관이 법무부나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에다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이것은 국가인권위원회에다 진정을 하는 거고요. 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항을 접수를 하게 되면 직권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권고를 불이행하게 됐다. 야, 차별하지 마. 이걸 불이행했다라고 하면 법무부 장관이 나서게 되는 거죠. 법무부 장관은 시정명령을 한다. 자, 여기서도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데 법무부 장관은 행정자치부 장관 내지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지문으로 나온다면 이것은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진정하고 법무부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요거 차이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 요것을 제가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게 장애인을 포함해서 장기 기증자 보험가입 차별 신고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장기 기증자에 대해서 보험 가입하는 데 있어서 또 차별하는 행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거절하는 행위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손해보험협회 차원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자, 신고자는 장애인도 되고요. 장기 기증자도 되고 그들의 대리인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이나 장애인을 차별 금지시키는 이러한 사항들 중요해지고 또 중요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5차 시에서는 이 내용이 가장 주였다 생각하시고 정리 한번 잘 해주시면 복습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